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캐스텍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4,600여 에이커를 전소시키며 5번 프리웨이를 따라 확산 중입니다. 루트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학교들도 휴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방대원들의 부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폭염으로 일부 도시 최고기온 기록이 갈아치워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노동절 연휴까지 내내 이어진다며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부터 절정경보 플렉스 알러트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도 절정경보가 이어지겠고 4시부터 9시까지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절정경보는 오는 노동절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노동절 연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8월 30일 현재 7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파이자,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발효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연장 조처를 해제하고 렌트 인상 허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운 내 노숙자촌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과 주변 업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리얼라이드 신청 대응을 시작합니다. 9월 23일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얼라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의 회담이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논의됐는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 사안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인 LG와 제너럴모터스 GM이 합작해서 설립한 오하이오주의 첫 배터리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생산된 배터리는 모두 GM 차량에 장착됩니다. 한국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인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소환 날짜는 경찰과 이 전 대표 측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30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엔젤스는 3대2로 승리했습니다. LA 다저스는 뉴욕 매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개막 후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만 무려 17원 넘게 오르면서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뜨거운 날씨입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5번 이 프리웨이 타고 발렌시아 쪽에서 LA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더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지역의 몇몇 도시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버뱅크 지역이 무려 어제 최고 낮 기온이 112도를 기록해서 기존의 최고 기온이었던 108도 기온을 무려 4도나 뛰어넘으면서 갈아치웠습니다.
버뱅크의 지역의 어제 최고 기온은 8월 전체 기온 기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드랜드 힐즈의 어제 낮 최고 기온도 112도를 찍었습니다. 우드랜드 힐즈도 기존의 111도를 1도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샌드버그가 100도, 그리고 랭캐스터 지역이 109도를 나타내면서 역시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애너하임도 어제 10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이 아니라 8월 한 달의 전체 기록도 뛰어넘는 어제 폭염을 보였습니다. 폭염으로 이처럼 남가주 전역이 뜨거운 가운데 LA시 당국이 9월 5일까지 모두 9개의 쿨링 센터를 추가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세트 LA 시장은 어제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모두 LA시에 9개의 쿨링 센터를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공원 이용 시설, 시니어 센터 등이 이 에어컨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쿨링 센터는 9월 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추가된 9개의 쿨링 센터는 사우스 LA 스포츠 액티비티 센터와 짐 길리엄 레크레이션 센터, 웨스트우드 레크레이션 센터, 웨스트체스터 시니어 센터, 링컨 파크 레크레이션 센터, 라파엣 레크레이션 센터와 카노파크 시니어 센터, 미드밸리 시니어 센터, 실마 레크레이션 센터 등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이 같은 폭염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어난 열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열돔 현상은 고기압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어 더위가 극심해지는 현상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열돔 현상이 뒤덮은 남가주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샌디에고와 세크라멘토 지역에 노동절 내내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힌 기상청은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산불, 정전 위험 상당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스 위트 기상청 예보관은 올해 가장 길고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70년간 열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이전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해 더 늦게 끝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LA와 벤츄라, 산타바바라 카운티는 5일 오후 8시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정전 사태 위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인 캘리포니아 아이소 측은 어제 제1단계 에너지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단계 에너지 비상경보는 에너지 부족 가능성이 커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에 절약을 권장할 목적으로 발령됩니다. 아이소 측은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 전기자동차 충전도 제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소는 하루 단위로 발령하는 에너지 비상경보를 계속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상고온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정전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이상기후가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정책에 숨어있던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200년 만에 최악으로 평가되는 가뭄 때문에 저수량이 급감했고 수력 발전량 역시 그만큼 감소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력 소비량 가운데 10%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해왔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노후된 상태이며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은 늘리는 데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소는 9기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2025년도에 말 폐쇄 예정인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폭염 속에서 에디슨사 고객 수만 명이 단전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300건 이상의 단전이 예정돼 있는데 고객 6만 4천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예정된 단전은 이르면 오늘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최고 8시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일시적인 단전을 공지를 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뜨거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 같은 공지가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까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단전 시간대와 관련해 일단은 재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단전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남가주 에디슨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K스테이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정오쯤에 레이크 휴즈 로드 부근에서 첫 번째 산불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00도가 넘는 폭염으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까지 겹쳐서 불길은 순식간에 크게 번져 주변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루트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K스테이크 지역 산불로 인해서 이 노스레이크 힐즈 엘레멘터리 스쿨과 템플린 하이웨이 남쪽 등에는 어제 오후 긴급 대피령이 발령돼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루트 파이어로 4,625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0%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현재 부상당한 7명 중 5명은 병원으로 호송됐고 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 루트 파이어로 인해서 5번 프리웨이 캐스테이크 지역 구간은 노스 사우스 양방향 어제 모두 폐쇄된 가운데 노스 방면은 오늘 새벽 소통이 재개됐지만 역시 같은 구간인 사우스 방면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볼까요? And you can really get a closer look at what has charged so far and what continues to burn. This is along the 5 freeway here in Castilla. You can see those embers, those hot spots continuing to burn. Their concern is that those embers continue to fly and jump the highway and starting other fires that'll burn in a different direction. 방금 들으신 대로 이 폐쇄됐던 5번 프리웨이는 방금 전에 양방향 모두 재개통됐고요. 5,208에이커를 지금 전소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화, 불길을 잡기 시작해서 12% 진화가 이뤄졌다라는 소식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게브리엘 대민근에서 발생한 이 골치 산불은 113에이커를 전소시키고 현재까지 4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재 산불 진화 작업과 함께 원인을 찾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루트 39 국도 일부 구간이 이번 산불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인타운 유카와 세라나 코너에서 어제 노숙자촌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노숙자 텐트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주변 업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유로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복판인 유가와 세라노 코너의 노숙자촌에서 31일 오전 8시경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압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노숙자촌은 유가와 세라노 코너의 공터에 위치해 있으며 옆에 양식당 콘체르토, 건너편에 난다락몰 등 한인타운 식당과 커피숍 등이 밀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비즈니스 업주들과 주민들은 이날 불이 난 노숙자촌에서 앞서 수차례 화재가 발생했다며 고질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이 난 공터에는 수년 전부터 노숙자 텐트와 함께 쓰레기가 한데 쌓여 있어 주변 업주들은 물론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타운 복판 공터에 노숙자 텐트와 쓰레기가 쌓여 있어 그렇지 않아도 볼상사나웠는데 불까지 나면서 주변 업소들의 화재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안하다는 표정입니다. 주변 업주들은 이 노숙자촌에서 밤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새벽에는 난로를 켜고 있는 적이 잦았다며 이 같은 일들이 화재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텐트에 걸핏하면 불이 나면서 주변 업소들의 안전이 염려되고 업소들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비즈니스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변 한인 업주들이 시 관계부처에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고 소방국과 경찰도 출동해 텐트촌을 철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텐트촌이 들어서면서 업주들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체념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불이 난 텐트촌은 규모가 꽤 큰 편이라 한인타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한눈에 보이는데
방문객들조차 쓰레기가 잔뜩 쌓인 노숙자촌이 왜 그대로 방치되는지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난다락몰 건너편 호바트 길에도 텐트촌이 들어섰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며 타운 안전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오늘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오늘 낮 기온이 90도 중반을 기록하고 그 외 지역은 100도에서 11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뿐만 아닙니다. 밤 최저 기온도 크게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의 밤 기온이 70도를 웃돌고 이른 새벽에도 8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하루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앉겠지만 이번 폭염의 기세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도 당분간은 계속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7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9도, 7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12도, 74도, 해안 지역은 83도, 72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파라마운트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세리토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번 웨스트 방향 타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벌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레돈드 비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네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행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연장 조처를 해제하고 렌트비 인상도 허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발동했던 세입자 보호 조항들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 LA시 주택국이 공개한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LA시 내 건물주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도 퇴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가주는 지난 6월 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해제했지만 LA시는 유예 조처를 연장했기 때문에
현재 LA 시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불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시 주택국이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또 LA 시내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 1월부터는 렌트비 인상이 허용됩니다. 주택국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발효됐던 세입자 보호조항을 점검하고 세입자 보호조항 해제를 위한 시간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가 2024년 1월부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에 렌트비 인상을 허용하게 되면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은 4년간에 걸쳐 렌트비 인상 동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의 퇴거를 허용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퇴거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미납된 렌트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가주의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일련의 세입자 보호 조항을 최근 해제했지만 LA시는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표방해 오면서 보호 조항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 LA시 의회가 이번에 주택국의 건의안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LA시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LA시가 타도시에 비해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건물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리얼아이디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은 이제 DMV를 방문하지 않고 9월 23일 LA 한인회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DMV 관계자들과 함께 LA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의 리얼아이디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신청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DMV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언어 장벽도 있고 해서 DMV를 방문하지 않고 이날 LA 한인회를 방문해서 리얼아이디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한인들은 DMV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이날 한인회에서 리얼아이디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리얼아이디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신청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그 리얼아이디 신청을 위해서 DMV 방문을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한인들이 항상 어려워하니까 직접 DMV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출생증명서, 유효한 영주권 카드, 비자가 함께 있는 여권 중 한 개를 지참해야 되며 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기록, 보험 서류, 의료 기록, 모기지 서류 등 가주 거주 증명 서류 2개를 지참해야 됩니다.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과 제출할 사본을 함께 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리얼아이디와 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39이며 리얼아이디만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31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비는 현금, 체크, 머니오더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LA 한인회 측은 리얼아이디와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는 주민들의 경우 추후 서비스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리얼아이디를 이미 받았는데 분실하셨거나 이미 익스파이어 돼서 이제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DMV에다 이제 가능한지 지금 알아보고 있고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신규 신청 외에 그 리뉴얼 하시거나 아니면 분실하셔서 리플레이스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더 기다려서 한인회 문의하시면 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은 213-999-493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길거리 음식 판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국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레니나 곤잘레스 상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푸드트럭과 같은 대형 이동식품 영업에 주로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노점상의 것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음식 카트가 이동하기 쉽도록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액수도 제한을 두는 등 노점 상인들이 쉽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 표결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30일 상원에서도 승인받아 지금 개빈섬 주지사 사무실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만 또 단속도 하지 않죠. 많이 있습니다. 법안은 음식 준비 방법에 관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고 노점상들이 이용하는 손수레, 스탠드, 그리고 페달 손수레 모두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노점상들이 길거리 음식 조리하는 것은 금지며 주거지와 가깝지 않거나 만약에 노점상에 직원을 두고 있다면 운영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곤잘레스 의원은 이 법안 통과는 식품 사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통과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마이크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캐롤리나 마르티네즈는 노점상들의 승리라며 이번 상원 통과한 법안을 축하하고 노점법 완화는 여성과 이민자, 유색인종 등 창업의 벽에 막힌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칼 메테스의 랜달 스캇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타주 방문객 그리고 다른 푸드트럭 등의 판매상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판단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2021년 노점상 카트가 폭발한 적이 있었고 산타모니카 일부 노점상들은 냉장되지 않은 고기를 판매하기도 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노점상이라고 운영하면서 술과 먹거리를 팔기도 했다라면서 폐해를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노점상들의 허가서 발급을 쉽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공공안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체 주의회를 통과하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LA 피오피코 지역에서는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를 점령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LA 카운티가 월 $1,000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8월 30일 LA 카운티는 프로그램 지원자 18,000명 중에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매달 $1,000씩 모두 $36,000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1,000명에게 월 $1,000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민은 18세부터 91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한국어, 만다린, 광둥어, 알메니아어, 페르시아어 등 언어를 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LA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56,000 미만과 4인 가구일 경우 $96,000 미만입니다. 이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프로기급 기간 개인의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의 바랏 라마머티 부디렉터는 연방교육부는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서를 10월 초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탕감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탕감 금액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청 후 탕감 조치까지는 4에서 6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노인들의 주의를 끌어서 귀중품을 훔치는 일명 유도절도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글렌데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LA와 글렌데일 일대에서 최소 12건 이상의 유도절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유도절도라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 주의를 끄는 사이 또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귀중품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용의자들은 집 앞이나 마켓 주차장 등 야외에 있는 노인 피해자들에게 차를 몰고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가짜 보석을 보여주면서 노인 피해자들 손 위에 올려두거나 목에 직접 채워주면서 노인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피해자 몰래 보석을 훔쳐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도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의 주의를 더욱더 산만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보석을 가져가는 주요 용의자는 성인 여성이고 다른 용의자들은 차량 안에서 도주를 대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 전국 극장의 날 토요일입니다. 전국 극장의 날을 맞아서
여러 영화관 AMC나 이 리걸 시네마 등이 3불 입장료 3불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CGV는 제외됐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CGV도 합류했습니다. 전국 극장의 날 9월 3일 토요일을 맞아서 CGV도 이날 하루 영화 관람료를 3달러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CGV는 극장 내 스크린X, 4DX 등과 관계없이 모든 상영관에서 현재 상영하는 영화 티켓을 3달러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CGV 측은 전국 극장의 날은 올해 전국 영화관 소유주 연합회 주최로 처음 진행하는 행사라며 이날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CGV에서는 지금 무슨 영화를 하고 있나 궁금해하시죠? LA CGV에서는 영화 외계인, 비상선언, 한산 이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또 부에나 파크에서는 비상선언, 외계인, 한산, 탑건, 드래곤볼 슈퍼가 상영 중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마리화나를 피운 직원을 두고 해고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8월 30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이 법안은 확정되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약물 검사 등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일 법안이 확정되면 이곳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7번째로 직원의 마리화나 이용 권리를 보호하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과 또 연방 계약 준수를 위해 약물 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 이 예외에 속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나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출근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정숙희 논설실장의 칼럼인데요. 해군이 여군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제복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군복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여군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됐는데 이제야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형태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이제야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군들도 남성 제복에서 조금만 수정된 그런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복뿐만이 아니라 여군은 배낭과 권총띠, 무릎 패드, 군화와 모자, 장갑 모두 남성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군 장비를 사용했고 맞지 않는 장비가 초래하는 불편은 불편해서 끝나지 않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군은 남자와 같은 체력과 근력을 갖고 있더라도 근골격 부상을 입을 확률이 최대 7배나 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기록을 함께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여자 경찰과 구급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정숙희 논설실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들을 위해서 설계되고 있고 고의적인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미 군인에서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칼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줄어들면서 최근 2개월여간 최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간보다 5천 건이 줄은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 발표 이후 한국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발 태풍이 우리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밝힌 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계속 타격을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 약세, 달러와 강세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자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6.44포인트, 2.28% 내린 2415.6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8.72포인트, 2.32% 내린 788.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무역 적자 확대 등 부정적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환율과 증시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수장회의가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회담에 앞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먼저 열렸는데 북핵 대응뿐만이 아니라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검토를 약속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서 만든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에 주에 있는 첫 번째 공장 워런 플랜트에는 직원 800명 이상이 고용돼 있고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4개 공장 중 하나로 생산된 배터리는 모두 GM 전기차에 공급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9일에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와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어제 0대2로 끌려가던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6회 1사 1, 2루에서 3점 홈런을 터뜨렸는데 상대 선발 투수가 게리 콜이었습니다. 게리 콜의 98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2년 연속 30홈런을 결승 3런 홈런으로 장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10승과 30홈런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투수로는 11승 8패 그리고 홈런은 30개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오타니 선수가 올해도 MVP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튄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비겨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게임 연속 침묵을 지킨 손흥민은 최저 평점에 그쳤습니다. YTN입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 홈팀 웨스트햄의 초반 공세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공격수 안토니오의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토트넘이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립니다. 전반 34분 해리케인의 크로스를 캐러가 막아내려다 자책골을 기록합니다. And it's into an own goal. It looked like an own goal of Kehrer. And West Ham United concede this time. And Tottenham grab the lead on the counter.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쇄도하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웨스트햄은 후반 10분 안토니오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소우체크가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손흥민은 후반 28분 역습 기회에서 이른바 손흥민 존으로 드리블하며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공은 수비수를 맞고 크로스바 위로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콘테 감독은 쿨셉스키 대신 히샬리송을 교체로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양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토요일 밤 풀럼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풀럼에는 올 시즌 5골을 터뜨린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있습니다. 황희찬이 결장한 울버햄튼은 승격팀 본머스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YTN 김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축구 명문 AC 밀란을 미국 투자사가 매입했습니다. 레리버드 캐피탈 파트너스가 매입한 것입니다. 12억 유로의 구단을 인수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인 이 양키즈의 모 회사인 양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도 소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구단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이제 미국 구단주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레리버드 캐피탈 창업주 레리 카디널은 재능 있는 선수와 코치 직원이 경기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EPL로 무대를 넘긴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무서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해트트릭으로 5경기 만에 무려 9골을 넣었고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썼습니다. 괴물다운 활약이었습니다. 전반 12분 왼발로 골문을 연 홀란. 10분 뒤에는 오른발로 추가골을 터뜨리고 경기 38분 만에 헤더로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He's on another hat-trick. Quite extraordinary. 맨체스터 시티는 노팅엄을 6대 0으로 대파했고 홀란은 개막 5경기 만에 9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Who can live with City in this mood? And who can stop Erling Haaland? I try to listen as much as I can to Pep and to play with the boys because it's amazing footballers and without them I would not be able to score goals. 아스널과 아스톤 빌라의 1대1 동점 상황. 마르티넬리의 결승골이 터집니다. The winning run continues. It's 5 in a row. 개막 이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아스널은 리그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매니지먼트 회사인 올드스포츠는 이 올드스포츠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하는 기획사입니다. 매니지먼트사입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임성재 선수가 출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는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대회로 해마다 연말에 탑 랭커 20명만 초청하는 이벤트 대회입니다. 2022년 9월 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